4차 산업혁명. 여러분은 여기저기 매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재 직업과 직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또한 앞으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쩌면 지금 시청하시는 이 짧은 비디오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학생들한테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5년 또는 10년 앞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직업의 기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 한다면 어떤 것을 공부하고 또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내 직업찾기라는 보고서에 보면 미래의 유망 직업으로 15개의 분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전문가, 생명과학 연구원, 정보보호 전문가, 로봇공학자, 자율주행차 전문가, 스마트팜 전문가, 환경공학자,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 3D 프린팅 전문가, 드론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이렇게 15개의 직업 분야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래밍이나 기술공학 또는 생명공학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이런 분야를 좋아해서 깊이 공부할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IT 리더들이 입을 모아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것. It's humbling and it's amazing. The programmers of tomorrow are the wizards of the future. You know, you're going to look like you have magic powers compared to everybody else. I think it's amazing. I think it's the closest thing we have to a superpower. 바로 코딩입니다. 디지털 세상을 이해도 하고 거기에 대한 건전한 관점도 가지고 혹은 더 나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가고 이런 영향이 중요해졌는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곳곳에 다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소프트웨어를 모르고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인공지능을 비롯해 사물 인터넷과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분석 등의 미래 산업은 하나같이 코딩 작업을 거쳐야 구현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각국은 소프트웨어 필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욱 강조되고 있는 코딩. 그 특별한 세상을 만나보시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코딩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라고 권장했습니다. IT계의 전설인 스티브 잡스 역시 코딩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 이유는 코딩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컴퓨터 과학 과목을 강화시켜서 했던 나라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과 인도입니다. 90년대부터 굉장히 강화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미국의 나스닥에 등록된 그 업체들 중에서 IT 업체들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2위입니다. 2위. 영국에서 이렇게 초중고 모든 과정에서 주 1시간 이상을 가르쳤으면 한다라고 권고를 하는 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체육, 그리고 얘는 이제 컴퓨팅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 이렇게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영국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디지털 시대의 필수 교육으로 떠오른 코딩. 우리나라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논리적 사고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코딩 교육이 실시됩니다.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은 논리적, 창의적 사고와 문제 분석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급적 어려울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대의 지네트 윈 교수는 컴퓨팅적 사고가 향후 인간의 사고 체제를 지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의 핵심 역량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관심은 이 사고를 어떻게 교육하고 길러주느냐 하는 것인데요. 코딩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고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컴퓨팅적 사고라 할 수 있죠.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사고 체계를 이제 흉내내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학의 논리성과 사람이 그동안 사람이 역사 속에서 쌓아왔던 지혜들을 모아 만든 게 이 컴퓨터에서의 그 컴퓨팅 원리,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과학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뭘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이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혁신 리더들을 기르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능력을 기르는 스팀 교육, 즉 융합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딩 교육, 융합 교육이 더욱 성숙해야 하는 이유죠. 앞으로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 둘 간의 경제적 격차, 사회적 격차는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의무로 공교육에서 이것을 강화시키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해외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곳곳에 다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소프트웨어를 모르고서 살아갈 수 있느냐. 뭐 살 수는 있죠. 근데 그러면 그 경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는 당연히 힘들 거라고 사실은 봅니다. 네, 요즘 바둑 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바둑교실. 만화 등을 활용한 흥미진진한 수업에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최철한 구단이 이를 선생님으로 찾아오자 눈망울은 더 초롱초롱해집니다. 유치원 바둑 수업이 신나고 재미있어요. 바둑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들면서 바둑 수업을 하는 유치원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기원 등의 지원으로 150개 유치원에 5천여 명, 초등학교 방과 후에는 3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둑이 유아 발달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유아 500여 명을 8개월간 조사한 결과 언어와 인지는 물론 정서와 사회성이 특히 좋아졌습니다. 감정 등의 자기 조절 능력, 또래 집단에서의 사교성과 주도성도 눈에 띄게 발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그리고 충동성을 억제하는 등의 활동들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침체됐던 한국 바둑이 미래의 주역인 꿈나무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충입니다.
바둑을 배우면 얻게 되는 놀라운 효과 첫 번째, 뇌가 섹시해집니다. 차분해지고 뇌가 머리에 섹시해집니다. 좋아요. 바둑은 두뇌 회전을 빠르게 내가 해주고 섹시해집니다. 집중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흔히 말해 우리는 이제 복잡한 내가 수를 볼 때 일반인들은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바둑 두는 프로 기사들은 순간적으로 그 패턴을 파악하고 그 다음 수를 찾아내는데 두 번째, 성품이 온화해집니다. 충동과 분노를 억제하고 불안감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감정 조절이라든지 충동 조절 이런 부분을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조절을 하는데 조금 더 뛰어난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각적인 어떤 정보 처리를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장시간 감정 컨트롤을 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뇌 부위들이 있는데 그 기능 정도의 연결성이 일반인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좀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바둑이 과잉행동장애와 집중력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취업! 바둑판을 두고 골똘히 고민하는 학생들 사이로 할아버지 선생님이 수업을 이어갑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보람이 있고. 바둑하면 이른바 중장년층 아저씨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최근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식의 바둑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까만 돌과 하얀 돌은 크기가 달라요. 뭐가 더 클까요?